안녕하세요. 화이팅 동아줄의 이인혁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자동차 운전 중에 흔히 사용하는 내비, 즉 위치 추적인 시스템인 GPS의 작동 원리를 깨닫게 된 저희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반 인문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물리도 익히지 못했으면서 조금은 무모하다고 할 지식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인터넷 웹사이트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려운 수학을 동반하지 않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진행할 테니 조금만 참고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인정받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라는 세 개의 법칙이 원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 내비에 흥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 법칙, 즉 지구에서 달까지의 지상과 달에서 전 우주까지 천상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은 다르다는 우주관이 약 2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 왔으며, 이 이론을 17세기 후반에 영국 사람 뉴턴이 나타나서 지상과 천상에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고 발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영국 국민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안겨주고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20세기 초반까지 대우받아온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도 태양계의 형성 공전 현상에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메울 새로운 이론을 기다린 중에 나타난 사람이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한 바 없는 공간과 시간의 절대성과 독립성의 의문을 갖고 도전한 사람이 훗날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추대된 독일의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 의문의 시발점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까마득한 거리에 어떻게 만유인력이 작동할까라는 것이었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즉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있듯이, 질량이 있는 물체는 공간을 휘게 하는 힘이 있고, 따라서 공간을 흐르는 빛도 휘게 된 공간을 흐름으로 시간도 휘게 된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를 1915년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놀랄 일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4년 후인 1919년 5월에 영국 왕립천문대의 에딩턴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식을 촬영하여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의 정확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란 말은 언제부터인가라고 물었을 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가 증명된 시점인 1919년 5월부터라는 말이 세계적 시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답니다. 1920년 초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믿음이 처음으로 대중에게까지 널리 퍼져서 시간과 공간, 선과 악, 지식과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고, 더구나 상대성 이론을 상대주의로 혼동하는 경우마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영국과 독일이 서로 적국으로 싸운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난 것이 바로 1년 전 1918년이었고 영국 국민이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대접한 1등 자리에 뉴턴을 밀어내고 한때 적대국 사람이었던 아인슈타인을 그 자리에 올린 영국민의 저력 또한 세계로부터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저의 지식으로 질량이 공간을 휘게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종이 원뿔을 생각하시라고 권해봅니다. 지구와 크기가 워낙 커서 둥근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원뿔을 키워보세요. 그것을 무한히 키우고 그 원뿔을 거꾸로 세웠을 때 태양계에서는 태양의 질량이 가장 크므로 가장 깊은 원뿔 꼭지점에 태양이 차지하고 수성, 금성, 화성 등등 8개의 행성도 각기 독자적으로 공간을 휘게 하면서 태양이 보다 가파르게 휘한 빛깔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각각의 행성의 질량이 가벼운 순서대로 태양과에 가깝게 인력의 균형점을 이루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만유 인력 때문에 공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있는 물체가 공간을 심한 비탈로 만들고 그 비탈 탓으로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향해 미끌려 내려오다가 뉴턴의 만유 인력이란 힘의 균형점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만유 인력의 미흡한 부분을 깔끔히 보충 설명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이 공간을 휘게 한다는 일반 상대성 원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나서야 저는 사과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유가 같은 만유 인력의 작용이라는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만유 인력의 작용이란 말은 아무래도 과학자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지 하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10년 전인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느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성이라면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특수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면 그 어느 것도 빛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빛에 가까운 속도에 낼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는 걸 말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뉴턴의 만유 인력,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를 개괄적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자동차에 있는 내비, 즉 GPS 위치 추적 장치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지상 2만 킬로미터 상공에 시속 1만 6천 킬로미터인 인공위성을 24개 설치한 정보통신망 시스템에서 군사 정보를 제외시킨 후에 순수한 민간용 추적 장치로 활용한 것이 우리가 차량에서 이용하는 내비 즉 GPS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의 정확성을 위해서 세계에서 6개의 인공위성을 동시에 이용해야 보다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이용하는 인공위성은 지상 2만 km 상공이어서 뉴턴의 만유 인력, 즉 거리에 반비례하여 약해지는 지구의 중력 탓으로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쉽고 간단히 비교하면 평지보다 산꼭대기에서 중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므로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지만 사람이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상 2만 km라면 하루에 100만 번의 45초가 시간이 빨리 흐르므로 장기간 사용 시 무시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보정해 주어야 하며, 아울러 시속 1만 6천 km인 인공위성의 속도는 1600km인 민항기 속도의 약 10배인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에 의해 하루에 100만 분의 7초 늦게 흐른 걸 보정해야 하므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뛰어난 착상들이 우리의 내비 속으로 들어와서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풍요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평소 우리 일상생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가 이렇게 생활과 깊게 연관이 있음을 아시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연관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내비의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